몰개지는 뭐 기본적으로 신용 정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한국은 주택 담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담보는 컬레터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컬레터럴, 그러니까 담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집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집값의 일부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담보를 설정해 놓고 그 담보에 대한 가치만큼을 이제 대출, 뭐 가치의 일부를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과 큰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제공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그런 면에서 이제 몰기지와는 매우 다른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한 뭐 많게는 60%까지도 해주긴 하는데요. 요즘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뭐 한 40% 정도, 뭐 5억짜리 주택이면 뭐 한 2억 정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몰기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달라서요. 기본적으로 집값의 한 10%, 한 20%,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하면 1억만 뭐 다운페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1억 정도의 돈만 있으면 혹은 그거보다 적은 돈만 있으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몰기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담보도 의미는 있는데요. 사실 뭐 80%에서 90%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담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40% 담보 가치를 이렇게 보고 만약에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대출금을 주택을 통해서 주택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은행들은 몰기지를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는 집을 사는 사람이 내고 나머지 80에서 90%를 몰기지 회사가 사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산 사람이 집값을 상환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면 그럼 집을 팔아도 대출금, 그러니까 몰기지를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용에 근거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몰기지는 훨씬 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리스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글로벌 금융위기도 10년 전 이야기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택시장은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한테 몰기지를 판매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에서 20% 정도만 다운페이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돈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몰기지를 구입을 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신용이 나쁠 경우에는 사실 다 디폴트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몰기지는 사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비교적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몰기지를 판매를 했습니다만 이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같은 이제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몰기지 시장이 사실 과열된 것이죠. 그래서 주택 대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회사,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코퍼레이션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기업들은 몰기지를 판매를 하면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일단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매달 이자와 원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기지를 판매한 사람이 나한테서 몰기지를 사간 거죠. 제가 회사입니다. 저한테서 몰기지를 사간 회사이 몰기지를 사간 사람이 신용이 굉장히 좋다면 이건 매우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 사람은 디폴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달 이자와 원금을 저한테 지불을 하겠죠.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이고 좋은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요. 이걸 이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얻는 이자와 원금이라고 하는 어떤 수익을 상품화해서 이 상품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MBS라고 하는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실 저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컨트리와이드의 컴펀세이션 시스템인데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는데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몰기지 대출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의 성과를 높게 봐서 그 사람한테 상당히 많은 보너스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담보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뭐 담보만 설정하면 뭐 대출 많이 해주면 금융기관은 좋은 거죠. 못 갚으면 담보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는 사람들 은행에 이제 제 친구들 뭐 선후배들 은행에 많이 있는데 뭐 실제로 대출 담당한 사람들 중에 뭐 실적 좋으면 은행 내에서 또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서실까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긴 하지만 미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폴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 그러면 단순히 몰기지를 많이 판매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과로 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멀티태스킹 문제에 있어서 다른 디멘전은 사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간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기지를 구입한 사람이 만약에 몰기지를 제때 페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부실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뭐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쪽 디멘전은 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인센티브 페이가 한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이제 100%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기지를 판매하면 그걸 다 성과로 봐서 다 보수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컨트리와이드는 200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시장 점유율이 한 15%, 한 16%까지 갔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월스트리트 같은 데는 이제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망한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도 있고, 다 뭐 망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투자은행들이 처음에 굉장히 무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몰기지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전통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들이 뭐 옛날엔 자기네들도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 금융시장이 처음에 발달할 때 자기네들도 다 비슷한 처지였을 텐데 이제 자기네들은 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되게 이제 고상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쪽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다고 해요. 처음에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이쪽 몰기지 채권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몰기지를 판매했을 것이고요. 수익률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합해서 금융상품을 만들었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이 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쪽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제 기억에 포춘 매거진인가요? 여기 뭐 CEO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왜냐면 이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서부 이쪽 웨스트 코스트에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를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몰기지를 판매한 게 문제가 됐고요. 나중에 결국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망했어요.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코퍼레이션도 망해서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쪽에 어떤 태스크를 간과하게 되거나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위험이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만 인센티브가 금융기관 쪽에서 만약에 잘못 형성이 된다면 상당한 금융 시스템의 상당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른 케이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레슨은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린시플은 에이전트를 고용을 할 때 다양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센티브를 완벽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